자, 5번에 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자, 다음은 몰에 대한 자료이다. 1몰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몰은 6.02 곱하기 10에 23개의 입자수를 말하면 이 수를 뭐라고 합니까?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됐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 봐. 흑연 1g에 있는 탄소의 원자수는 얼마이다 이렇게 묻거든요. 봐. 여기서는 탄소의 원자수는 12분의 MAK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1g 몇 몰이야? 흑연은 탄소의 동소체지? 1몰이 12g이지? 그래서 봐. M분의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1g이고요. 분자량 뭐야? 1몰의 질량이지? 호돈성 물질 1몰 12 탄소. 그렇게 나타내면 지금 몇 몰이 있는 거야? 12분의 1몰이 있는데 탄소 원자수를 물어보니까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아름답게 나타낸 값이 무엇이 되냐면 12분의 아보가드로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자, 니은 해보겠습니다. 니은. 수소 1몰에 있는 양성자수의 합은 수소, 자, 분자를 말하고 있잖아. 양성자수. 자, 수소 이렇게 있지. 수소 하나와 또 다른 수소 하나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임마 두 놈이 무슨 짓을 해? 화학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잖아. 그러면 자, 수소 분자 1몰에 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야? 2몰이지? 그런데 너희가 알다시피 수소는 이렇게 하나가 생겨 먹은 거잖아. 수소 원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 1몰에 뭐? 양성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2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봐. 양성자 2몰은 몇 개야? 2N개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CH4 1몰에 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4대1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보가드로수와 전혀 관계없는 거야. 자, 메테인 CH4야 얘들아, 맞지? 그럼 얘는 C 하나에 H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C 하나는 12g이지? 얘 4개는 몇 g이야? 4g이지? 그지? 그러면 이 12와 4가 전체 16을 이루잖아.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래, 틀린 말이야. 됐어요? 맞췄니? 5번은? 다 맞췄네. 오, 자 17번 해보겠습니다. 17번이 아니네. 7번. 표는 7번, 우리 6번은 했으니까 자, H1, C12, O, 16, 1몰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봐, 우리가 보통은 얘 1몰 1g이에요. 얘 1몰 12g이에요. 얘 1몰 16g이에요. 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얘가 기준이 되었으니까 탄소는 뭐야? 1몰이 12g이 맞는데 얘는 얼마야? 15.9959요. 얘는 사실은 얼마가 된 거야? 좀 크다라는 거야. 1.008이다 라는 거지. 자,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소 한 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 잘 봐. 기억. 탄소 한 개의 질량. 얼마이지? 이렇게 써볼게. 내가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탄소 1몰은 몇 g이야? 12g이지? 1몰은 몇 개야? 12g이지? 그러면 한 개는 얼마일까 이거지? 그럼 요렇게 하면 x는 6.02 곱하기 10의 23개분의 12g이잖아.
그럼 얘는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 아보가드로스분의 12잖아. 맞지? 기억 많이 틀렸니? 맞는 말이야. 됐죠? 니은 1g에 있는 원자의 몰수. 니은 이렇게 말한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니? 1g. 그러니까 얘는 m분의 w분의 이거거든? m. g당 몰수를 묻고 있어. 그럼 얘 이렇게 바꾸면 돼. m분의 1은 이렇게. g당 몰수는 분자량이 반비례야. 그러면 분자량 누가 제일 커? 산소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제일 어때? 작은 거야. 일단 적어주셔야겠지? 아이고 우리 선영이. 디귿. 디귿까지 해볼게 얘들아. 디귿 여기 써볼까? 디귿. 탄소 12g의 원자수와. 일단 탄소 12g의 원자수 얼마야? 아보가드로수 아니야? 맞지? 탄소 12g의 1몰의 질량이니까 이 원자수는 아보가드로수야. 그런데 누구랑 비교를 해주냐면 자, 산소 분자야. 산소 15.995g의 분자수는 얘의 분자수는 같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산소 O2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보통 풀었던 대로 지금 산소 분자 16g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 몇 몰이야? 1몰이니 2분의 1몰이니? O는 32, 32잖아. 2분의 1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몰 뭐? 이니까 얘가 NA면 2분의 NA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틀렸네. 자, 그래서 7번은 1번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갈까요? 이제 이번 컨셉을 다시 바꿔서 성분 원소의 분석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성분 원소의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는 이제 내가 기체의 양적 관계 또는 뭐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줄 건데 아마 내가 준비했는 이 자료를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다는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일단 난이도 가장 쉬운 내용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 테면 성분 원소의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하나의 타이틀이거든. 그래서 무슨 성분 원소를 분석하냐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야. 탄화수소 혹은 탄소화물은 연소시켰을 때 탄화수소 또는 탄소화물을 연소시켰을 때 얘들이 몇 개 대 몇 개로 얘들이 구성되어 있는 연료인지 그걸 분석하는 거야. 탄화수소 그러면 이 새끼를 구성하는 건 누구야? C and HG. 얘 몇 개 대 몇 개다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탄화수소는 보통 CXHY 또는 CMHN이라고 쓰지. 자, 여기도 봐. 탄소화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말하는데 성분 원소의 분석은 누구밖에 없냐면 CX에 HY에 왜 G를 이렇게 썼을까? O, Z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물질의 연소 반응을 시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분석할 거 알겠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개념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성분 원소의 분석은 실험 장치는 그 아래쪽에 그림도 내가 나타냈는데 자, 성분 원소 분석 무조건 이거부터 알아야 돼. CXHY가 연소가 돼. 자, CH가 붙어있는 놈이 연소가 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이 새끼가 X개 있으니까 얘가 몇 개야? X. 얘가 Y니까 얘는 2분의 Y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는 X
플러스 이 어떻게 해줘야 돼? 4분의 y다 라고 해주면 개수가 맞거든요. 잘 안 되면 숫자를 너희들이 아무 데나 넣으면 돼. 그냥 뭐 1, 4다, 2, 4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됐니?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자, 성분 원소 분석은 됐어. 그러면 이 탄화수소가 연소가 되면 무조건 발생하는 게 누구야? CO2와 물이다 라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줘야 되는 게 CO2를 흡수할 수 있는 흡습제가 누구가 있는지 찾아야 돼. 자, CO2는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이산화탄소야. 얘는 그래서 산성이야, 산성. 자, 산성은 중성이 산성을 좋아할까? 염기성이 산성을 좋아할까? 염기성이 산성은 당연히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염기성을 알아야 돼. 염기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새끼는 누구야? 염기성을 내가 가지고 오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지금은 좀 살을 좀 붙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기성 그러면 무조건 어떤 물질에 이렇게 OH다라고 붙으면 다 염기성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물질에 금속에 산소가 붙어 있으면 얘도 염기성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CO2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어떤 게 있냐면 KOH가 있어. 얘 염기라서 이걸 좋아해서 다 흡수하는 거야. 또 누구가 있어? NaOH가 있어. 맞지? 또 누구가 있어? 금속에 산소 붙어 있는 거, 뭐 CaO가 있겠지. 이런 것들. 뭐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CuO, MgO 이런 것들 따위도 전부 다 염기성이다 라는 걸 같이 알아주세요. 됐어? 그래서 특히 2번과 3번은 이산화탄소를 좋아하는 물질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건 산 염기할 때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은 누구가 있지? 물 흡수하는 거. 수산화나트륨. 오, 이거 재밌네. 와, 쓸데없는 것도 다 기억한다. 오, 좋아. 얘들아, 보통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거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는 물 먹는 하마야. 알겠니? 물 먹는 하마는 어떠한 화학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CaCl2다 라고 하는 염화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됐지? 그래서 H2O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은 얘고, 두 번째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NaOH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얘도 뭐 물 흡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좋아요. 가능할 가짜. 됐지? 하나만 더.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질량백분율을 알아야 돼. 질량백분율. 자, 질량백분율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아까 이런 걸 했습니다. CH4에서 탄소의 질량백분율은 얼마입니까? 전체 얼마야? 전체 16이지. 탄소는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3이다. 그럼 CO2에서 탄소의 질량백분율은 12, 44분의 뭐야? 자, 여기서 수소의 질량백분율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자, 질량백분율 알아야 되지. 자, 그럼 해볼게. 오른쪽으로 가서 성분 원소의 분석이야. 성분 원소의 분석. 자, 이건 내가 가장 쉬운 문제로 한번 연습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우리 8번 문제로 할 건데 8번 문제. 다음은 C와 H와 O로 구성된 물질이다. 자, 이 물질 X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찾는 것이다. 내가 여기 산소를 공급했대. 문제에서 맞지? 산소를 공급했어. 그래서 연소가 되어서 나오는 물질을 여기에서 찾았는데, 너희 CH나 CHO나 둘 다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되는 물질은 똑같다라는 건 알지? 누구? 물과 이산화탄소. 그래서 여기에
CaCl을 체온관에서 질량 증가율이 27mg이 나왔어. mg은 나중에 써먹고. 그럼 누구가 얼마 흡수됐다는 거야? 물이 27만큼 흡수됐다는 거지. mg은 1000분의 1이지. 아무튼 자 봐. 그럼 물이 지금 27 흡수됐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너희들이 보기 쉽게 H2O가 27이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수소는 얼마야? 수소가 3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원래 수소가 3이 있는데 산소랑 만나서 결합해서 물 27이 되면서 여기서 흡수가 된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누구가 나왔어? NaOH를 체온관에서 질량 증가가 44래. 44만큼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44가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탄소 얼만데? 돼? 아까 44분의 12였잖아. 그래서 입맛 질량 백분율만큼 하면 탄소가 여기는 12가 있었는 거야. 그리고 산소가 붙어 있었는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림과 같은 장치에 물질 X가 몇? 23mg이었대. 그러면 산소 얼마여야 돼? 산소가 8이어야지만 총 질량이 완성돼.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써먹었는 건 물 흡수제, 이산화탄소 흡수제에서 물의 질량 알고 인마의 질량을 알아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봐. C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찾았는 질량은 12, 3, 8이었지? 이 W야? 그럼 각각 W를 뭐 M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몰수가 나오는 거야. 개수가 나오는 거야. 됐니? 개수가. C. 산소는 얼마야? 산소는 16. 수소는 얼마야? 얘는? 그럼 얘는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개가 있고요. 탄소 한 개에 얘는 수소는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3개가 결합되어 있고 산소는 뭐야? 2분의 1개가 결합되어 있어. 그러면 2를 곱하면 얘 2개에 얘 6개에 산소 하나가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어요? 소연은 성분 원소의 분석은 되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봐. 이건 2012년 5월 고2를 대상으로 만든 예비평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지금 2012년보다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쉽고요. 웬만한 화학원을 우리가 성분 원소의 분석이라고 하는 단원을 다룰 때 이 정도 난이도는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맞죠?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용으로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절대 어렵지 않아, 이건. 하지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서 일반 화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선생님 뒤져봤다 알겠지? 옥스톱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또 나와. 됐니? 그러면 이거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밖에 없거든. 아, 선생님 떨리는데 이거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속으로 이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혼합기체의 문제야. 그게 어디 있냐면 9번, 10번, 11번이고요. 9번이 그나마 좀 쉽고요. 11번이 좀 어려워. 그래서 일단 9번 먼저 설명을 해주고 10번, 11번 한번 해줄 테니까요. 나는 칠판을 지우고 있는 동안 너희는 9번을 한번 읽어볼래요? 9번 읽어볼래요?
읽어봤니? 자, 일계합 조건에서 기체 연료인 뷰테인을 13g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를 묻고 있어, 얘들아. 혹시 화학 반응식을 맞출 수 있어? 화학 반응식. 잘 봐봐. 봐봐. 자, 뷰테인이다 라고 하는 건 거기서 어떻게 나와 있어? C4H10이다 라고 갈로에 대해서 이제 주어가 주어졌어. 자, 봐. 얘 연소시켜야 알겠지? 선영이 맞니? 시키지 마라. 마음속으로 시키지 마라. 야, 선영아.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 이산화탄소 4개니까 이산화탄소? 그래. 눈빛이 나랑 오늘 이제 처음 문제풀이해서 눈빛이 이렇게 막 달라서 너희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걸 내가 이렇게 확신 좀 시켜줘야겠어, 얘들아. 자, 아가. 너 이거 대답 잘해. 자. 수소 원자가 10개지? 그러면 얘 몇 개 있어야지 10개가 돼? 시원해. 자, 얘들아, 여기 O 몇 개 있어야 돼? 5개? 맞잖아. O. 맞지? 어디? 산소 몇 개 있어야 돼, 얘들아? 분수네? 왜? 분수네, 얘들아. 그럼 잘 봐. 여기에 산소가 8개, 여기가 5개니까 13이잖아. 산소 입자가 14인데 얘는 지금 O2니까 2분의 13 해줘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3이다 라고 쓰고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원래 정석은 분수로 나오면 안 돼, 절대로. 맞지? 양면에 1을 곱해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연료의 앞대가리 개수는 1이 되는 게 가장 문제 풀 때 편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이걸 1로 너희가 쓰는 습관을 길러주면 좀 좋은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봐라. 얘 1몰이 연소가 될 때는 얘 2분의 13은 몇이야? 산소 6.5몰이 필요하다라는 거 되지. 그러면 산소 6.5몰은 뭐 곱하기 뭐야? 산소 분자 32g이지. 산소 분자 32 곱하기 뭘 해주는 거야? 6.5를 해줘야지 계산할 수 있지. 맞지? 근데 있잖아.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질량으로도 물을 수도 있는데 기체의 케이스는 뭐야? 부피로도 물을 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뭐? 우리 기체의 케이스는 이걸 배웠잖아. 뭐? 기체 6.02 곱하기 10의 23 걔는 몇 몰이야? 1몰이잖아. 맞지? 근데 얘는 1몰이잖아. 얘는 부피 얼마야? 모든 기체는 22.4리터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봐봐. 뷰테인 1몰을 연소시킬 때는 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지? 6.5 곱하기 32? 그럼 무슨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22.4리터 곱하기 뭐 6.5리터만큼 필요하다라고도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요것 또는 요것 두 개로 나타내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둘 다 너희들이 적응이 되어야 돼. 자, 여기서는 그나마 좀 쉬워. 자, 뷰테인 1몰은 원래 질량 얼마야? 이거 12 곱하기 4, 48 플러스 10이니까 얼마야? 58. 요 정도는 너희가 암산될 거야. 그럼 봐. 1몰일 때 6.5몰이 필요했잖아. 그러면 내가 사실 얘는 뭔데? 1몰은 뭐야? 58g이잖아. 58g이 연소될 때 얘 지금 6.5몰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13g 연소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몇 몰인지. 그럼 그 몰수 구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돼? 곱하기 22.4 해주면 돼. 잘 봐. 얘 곱하기 몇이야 지금? 얼마를 곱한 거야? 시당 분수야? 그래서 질문 보기에서 분수로 나오지 않은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지. 그래서 봐. 내가 꼭 필요한 최소 부피
필요한 최소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값. 기억? 뷰테인의 화학 반응식 없으면 절대 못 풀어. 그래서 기억이 있어야 돼. 니은? 뷰테인의 분자량 알아야 되지. 왜냐하면 분자량을 알아야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세우면 1몰일 때 6.5라는 걸 알잖아. 그럼 분자량 58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뭐 13g일 때 얼마 필요한지 알잖아.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디귿? 산소의 분자량이다 라고 하고 묻는데 산소의 분자량은 필요해? 필요 없어?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 뷰테인 13g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묻고 있지. 돼? 그럼 이 부피를 알려고 하면 화학 반응식에서 6.5몰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왔지? 돼? 나왔지? 그러면 그냥 여기다 곱하기 22.4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산소의 분자량 필요 없단 말이야. 곱하기 22.4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맞지? 됐어? 뷰테인 13g에 필요한, 연소에 필요한,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산소의 부피를 물을 수도 있고, 사실은. 뷰테인 13g 연소에 필요한 나라면 이걸 묻고 헷갈리게 하겠다. 산소의 질량. 알겠니? 그럼 두 가지가 지금 질문하는 게 다르잖아. 부피를 물을 수도 있고 질량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그때마다 필요한 조건이 달라져. 다시 써볼게. 잘 봐. 너희가 C4, H12 연소가 될 때 뭐 2분의 6.5라고 쓸게요. 6.5 산소가 연소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 거고. 됐지? 그러면 문제 1번이던 문제 2번이던 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야? 화학 반응식은 공통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돼?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알아야 돼. 뷰테인 13 필요한 산소니까. 됐지?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알아야 돼. 됐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뷰테인 뭐 13g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돼? 사실은 뷰테인의 뭐? 뷰테인 1몰의 총 질량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봐. 뷰테인 1몰의 질량은 알아야지 무슨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아까 내가 써줬던 거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1몰이 연소될 때 6.5몰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13g이 몇 몰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1몰의 질량분의 뭐야? 13이다 라고 할 때는 얼마가 필요할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필요한 산소의 이 X값은 산소의 몰수가 나오니까 맞죠? 그거 곱하기 22.4를 해주면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뷰테인 13g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구할 때 필요한 값은이라고 물어보면 기억,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되고요. 니은, 뷰테인 1몰의 질량도 알아야 되고요. 디귿, STP 상태에서 기체 분자 1몰이 차지하는 질량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 근데 거기 보기에는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보기 주어진다면 너희들이 고를 수 있어야 돼. 좀 어려워. 그래서 거기 리을이다라고 써놓고 STP 상태에서 기체 1몰의 질량은 알아야 돼. 1몰의 부피는 알아야 돼. 됐지? 그럼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완성을 시켰냐면 9번에 어떤 연소 반응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값들을 다 아는 건 다 써본 거야. 자, 문제 2번으로 가볼게.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뷰테인 13g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이라고 물어봐. 봐, 뷰테인 13g의
연소에 필요한 누구 산소의 질량은이다 라고 묻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누구는 알아야 돼?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되지. 그럼 무조건 뭐야? 1. 얘 역시 화학 반응식은 알아야 돼. 그리고 얘가 1몰일 때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1몰일 때 6.5몰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뷰테인 1몰의 무엇은 알아야 돼? 질량은 알아야지. 1몰의 질량은 58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58분의 13에서 몇 몰인지 나오잖아. 그럼 얘가 몇 몰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누구는 알아야 돼? 뷰테인 1몰의 질량은 알아야 돼. 분자량 알아야 돼. 됐니? 그러면 세 번째 얘는 어떤 게 필요해? 얘들아, 내가 지금 물었는 건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물었지. 그러면은 필요한 산소의 질량 6.5몰은 몇 g이야? 곱하기 뭐 하는 거야? 32를 해서 나와야지. 맞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씩 세우면 이제 이해되니? 뷰테인 1몰이 연소될 때 입맛 6.5몰이 필요하니까 자 58분의 13 분자량분의 13 해서 몰수야. 이 몰수가 연소될 때는 얼마가 필요할까 이거지? 그럼 그 필요한 몰수가 나왔지? 그러면 이게 산소에 필요한 몰수니까 산소 32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게 이딴 게 아니고요. 산소 1, 2, 3번에서 산소 뭐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지.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보기 해라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성분 원소의 분석, 연소 반응식인데 똑같은 것인데 내가 지금 10번, 11번은 아직 하지 않고요.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비슷한 게 있냐면 12번, 13번도 있어요. 12번, 13번 12번 문제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충분한 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2번은 조금씩만 천천히 해볼게. 충분한 양에 염산과 누구를 반응시켰대? 마그네슘을 반응시켰대. 됐어? 그때 내가 무엇을 측정했어. 이게 중요해. 뭐? 반응한 누구를 측정했대? 마그네슘의 질량을 측정했대. 발생한 무엇을 측정했대? 수소의 부피를 측정했대. 발생한 수소의 밀도를 측정했대. 이렇게 나오고 원자량 어떻게 구할래? 라고 묻거든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석해봐 주겠습니다. 얘들아 이건 내신용으로 지금 내가 모의고사 문제로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만 내신용으로도 정말 자주 나오는 거라서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 내가 누구를 반응시켰대. 반응시키면 100% 필요한 게 무슨 식? 화학 반응식이 필요해. 화학 반응식 4. 마그네슘이 누구랑 반응하면? 염산이랑 반응하면 누구 나와? 수소기체 나와. H2. 그리고 누구가 나오냐면 Mg, 누구가 나와요? Cl2가 나와. 개수가 얘는 2인데 얘는 없으니까 앞대가리 뭐 하는 거야? 1을 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임마 1몰이 반응할 때 수소 기체 1몰이 발생되는 거야. 됐지? 됐지? 살을 붙일게. 그러면 마그네슘 N몰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수소 기체는 N몰이지. 자, 일부러 N이라고 썼다. 왜 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면 옆에 뭐분의 뭐가 나타날 수 있어? M분의 W가 나타날 수 있거든. 잘 봐. 어차피 똑같은 몰수가 사용되고 뭐 튀어나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마그네슘이랑 염산을 반응시켜서 수소기체를 포집을 했는데 그 수소기체가 1몰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마그네슘이 얼마 썼다는 거야.
일모를 썼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봐. 일모를 썼으면 인마 대 인마가 1대1인 거지. 근데 내가 마침 그때 측정했는 마그네슘이 20g이었어. 반응했는 게. 반응했는 마그네슘이 그때 20이었다 치면 분자량 얼마인 건데? 원자량이 얼마인 건데 20인 거야. 그래서 얘는 실험적으로 역으로 구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건 얘야. 그러면 일단 무슨 짓을 해야 돼? 반응한 인마의 질량은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이걸 써볼게. 내가 마그네슘 얼마를 반응시켰는데, 맞지? 내가 궁금한 건 이 마그네슘의 원자량이거든,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원자량분에 내가 측정했는 W가 몰수인 거잖아, 맞지? 몰수인 거잖아, 맞지? 됐지? 그때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나타나는데? 몰수 곱하기 뭐가? 22.4가 잘하네. 22.4가 뭐야? 부피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다. 수소기체가 1몰이 났는데 빨리 이제 좀 말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수소기체 1몰이 22.4리터를 내가 얻었어. 근데 그때 내가 측정했던 사용된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이 24였어. 그러면 마그네슘의 원자량 얼마야? 24가 되는 거잖아. 됐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가정하지 않은 게 있어.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게 있어. 22.4가 몇 몰이라는 거 아니 모르지? 그래서 이때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은 뭐야? STP 상태나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1몰인지 정확한 것들을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1. 내가 수소기체의 부피를 측정했잖아. 그러면 그때 무조건 필요한 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STP 또는 그 실험실에 혹은 실험실에서 누구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돼. 기체 1몰의 부피를 무조건 알아야지 1번을 쓸 수 있어요. 됐니? 선생님 되죠? 선생님 졸았나 봐. 자, 봐. 근데 얘들아, 내가 굳이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지 않아도 돼. 왠지 아니? 잘 봐. 근데 내가 이번에는 수소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게 아니야. 누구를 측정했더니 발생한 수소기체의 질량을 측정했어. 됐냐? 아까는 22.4 그리고 24g 반응시켰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인마를 찾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니까 수소기체의 질량을 내가 측정을 했어. 수소기체 4g이 나왔대. 몇 몰인 거야? 2몰인 거야. H2 1몰이 2g이니까. 그럼 질량을 측정했을 때는 이딴 게 필요 없어. 질량을 측정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니? 질량을 측정했을 때는 수소기체의 무엇이 있어야 돼? 분자량이 2g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잘 봐. 내가 지금 이 반응식에서 수소기체가 4g이다라는 걸 찾았잖아. 그러면은 수소의 분자량은 2지? 그럼 몇 몰이 나온 거야? 2몰이 나왔으니까 누구가 반응? 마그네슘이 2몰이 반응했다라는 게 되잖아. 됐어? 근데 그때 내가 사용했던 마그네슘이 얼마인 거야? 40이다라고 치면 뭐분의 40이 2인데 20. 그래서 마그네슘의 원자량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방법이 1번, 2번 케이스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1번, 2번 케이스가 근데 계속 하는데 계속 점점 어려워지는데 맞지? 짜증나는데 근데 1번, 2번 케이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얘는 되게 밀도도 나와 있다. 잘 봐.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부피를 측정했으면 꼭 STP 상태 1몰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질량을 측정했으면 뭐야? 수소기체의 분자량 꼭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얘 있잖아. 내가 어떤 놈을 반응시켰는데 얘 질량이 있는데 이게 STP다라는 상태 조건이 안 나와 있어. 부피를 측정했는데 이게 없어서 부피량을 쓸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밀도가 나와 있는 거야. 밀도 뭐분의 뭐야? 그러면 부피에다 밀도 곱하면 뭐 나와? 질량 나오지?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거든. 그래서 그래서 얘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무엇을 찾아내는 거냐면 질량을 알아내는 거. 그래서 얘는 약간 룩스라이크 1번 같은 타입의 문제 같은데 2번 타입의 문제였던 거야.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정말 자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좀 힘들어하거든요. 저건 잠깐 끊었다가 너희는 자 12번 문제를 보면 아까 내가 적었던 내용인데 충분한 양의 누구를 염산과 마그네슘을 반응시켰대 이렇게 그러면 MgCl2가 나오고 누구가 나와? H2가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지? 그럼 봐. 자 이때 내가 마그네슘 반응한 질량을 측정을 했대. 그리고 이때 발생한 수소의 기체의 부피와 밀도를 측정했대. 끝이야. 자, 부피에다가 뭐 곱하면? 밀도 곱하면 질량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해서 뭔데? VD가 발생된 수소 기체의 VD가 발생된 수소 기체의 질량이지. 그러면 자 다른 색으로 해볼까? 인마가 1몰이 사용되면 인마가 1몰이 튀어나오고 인마가 N몰이 사용되면 인마가 N몰이 나오는데 인마 N몰이 얼마다? 라고 할 수 있냐 하면 V 인마의 N몰의 질량이 VD인 거야. 맞지? 그러면 수소 분자는 분자량 1몰이 얼마야? 2지. 2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2분의 VD가 N몰인 거야. 됐지? 그러면 이 N몰은 이때 내가 사용한 누구가 되는 거야? W가 되는 거고 내가 궁금해하는 거는 무엇이야? 이것이야. 그죠? 이렇게 쓸게. 어차피 이거 필요 없잖아. 자, N분의 W는 2분의 VD. 자, 양변에 M을 곱하고요. 뭐야? VD분의 뭐야? 2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문자가 나오면 어려운데 이건 잘해줄 수 있겠죠? 아닌가? 조용한데. 너 나랑 하는 수업 지금 다 따라가고 있지? 너 따라가고 있는 거 같지? 선생님과 이런 10주 만에 10주밖에 우리 10주째잖아. 완전 어메이징한 실력인 것 같아. 왜냐면 이건 이제 애들 못하는 애들 훨씬 많아. 수능 치는 애들이 이런 거 딱 붙여서 풀어라 그러잖아. 그러면 한 100명 중에 한 5명 풀까? 진짜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너희 지금 잘 알아듣고 있잖아. 선생님이 좋아서 그래. 아 진짜. 13번 문제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슘 몇 g이다? 1g과 충분한 양의 염산을 넣고 반응시켰대. 그리고 이때 발생된 수소 기체의 부피를 내가 모았다. 자,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 그리고 보기 기, 리, 디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너희는 이거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적당히 풀 수는 있어. 왜? 너희가 지금 뭐야? Mg와 두 개의 염산이 반응하면 뭐? 하나의 H2와 누구가? MgCl2가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자, 너희는 뭐? 인마의 몰수와 똑같다라는 건 알고, 얘 지금 1g이다라고 했잖아. 그럼 1g은 몇 몰이야? 몇 몰이야? 마그네슘 분자량분의 1이잖아. 여기 문제에서 난 마그네슘의 뭐 분자량 또는 원자량이 궁금하다라고 했잖아. 됐지? 내 수소기체 지금 얼마 측정했다라고 했어.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선생님이 n분의 1이다 나타낸 건 몰수지. 그럼 이거 n몰만큼 사용되면 n몰이 발생되잖아. 맞지? 그럼 이 n몰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했니? 지금 내가 어떤 수소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수소기체 부피를 누구로 나누면 돼? 22.4로 나누면 몰수가 되지. 그러면 결국 내가 이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궁금하면 22.4분에 내가 측정한 부피를 넣어주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인마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지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걸 아는 거야.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되고요. 수소 기체의 분자량은 여기서 필요 없고요. 누구가 있어야 되냐면 부피를 찾았으니까 STP 상태에서 22.4, 1몰이 차지하는 부피를 알면 되잖아. 됐죠? 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 반응한 염산의 부피. 니은 실험 조건에서 뭐야? 기체 1몰의 부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 디귿 반응식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야? 니은 디귿만 알면 되고 반응한 HCl 따위는 필요 없지. 정답은 그래서 4번 니은 디귿이었거든요. 어려웠나? 지금 두 가지 푼 건 고3 문제였는데 맞죠? 고2 문제였네? 고2, 고3이었는데 그나마 15번이 가장 쉬운 문제야. 15번 정도가 이제 내신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어제 그 이야기 해줬잖아. 선생님 어제 너희들 막 기출문제 좀 가지고 오면 내가 다 분석해준다고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그 세화여고 있지? 세화여고 기출문제 분석하는데 고1 문제 푸는데 고3 논술 내용 같은 거 막 튀어나오는 거야. 고3 대입 논술 있잖아. 뭐 고대 과학 논술. 나 깜짝 놀라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하거든. 이런 두 내용은 굉장히 사고력을 너희들이 측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 쪽이나 이런 데 실력을, 계산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때 중요한 문제니까 뭐 그냥 내신 준비할 때는 내가 좀 오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제 고1 문제를 푸는데 그때 문제가 튀어나왔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론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다 해야 돼. 알겠지? 그 중에 지금 푸는 문제가 가장 쉽다라는 거야. 됐지? 내가 고1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이런 내용이 다 나오더라 라고 말했을 때 꼭 이런 식으로 여기 쓸 거예요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이가 있어. 선생님 우리 학교 내신은 정말 쉬운데요. 자랑이다 씨. 자랑이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해볼게. 15번 다음에 어떤 메탈과 이 HCl이 반응해서 MCl2와 H2O 반응을 이용해서 금속의 원자량을 측정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반응시킨 인마의 질량이 1.2g이었대. 그리고 인마의 부피는 이거 STP 상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인마의 부피는 1.12L였대. 자, 이 금속의 원자량 구해라. 쉽지? 구할 수 있겠지? 자, 내가 5초 정도 줄 테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식을 세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인마 1몰 나올 때 인마 몇 몰 튀어나와? 벌써 계산. 1몰 튀어나올 때 얼마 튀어나와? 라고 나는 말했다. 1몰이 튀어나오니까 맞지? 얘가 몇 몰인지 알면 얘가 얼마인지 알잖아. 근데 얘들은 벌써 다 계산을 했어. 뭐? 22.4리터로 나눴어 벌써. 맞지? 그럼 얘가 몇 몰이야? 20분의 1몰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도 20분의 1몰이잖아. 그러면 n분의 w는 n인데 얘는 뭐야? 몰수분의 뭐야? 총 질량을 해주면 인마의 m이다 라는 값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방금 찾은 누구? 20분의 1몰 넣고 여기에다가 뭐야? 번분수 일부러 이렇게 썼다. 1.2. 됐죠? 그러면 이렇게 어머나 얼마야? 24. 할 수 있지. 이게 제일 쉬운 거 알겠지?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어려운
원래 혼합기체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해주고 싶었는데 혼합기체, 양적관계. 그거 전에 지금 화학 반응식으로서 어떤 내용, 뭐 성분비를 찾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16, 17번을 먼저 해줄게. 알겠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다뤄주고 있는 것은 기체다,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다라고 해서 1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타입을 다 싸그리 섭렵해 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문제, 탄산칼슘의 열분의 문제, 이제 왼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또 다른 컨셉으로 왔는데, 자, 탄산칼슘을 열분해 시키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뭐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데, 사실 CA 탄산칼슘, 제목은 탄산칼슘이야. 그냥 탄산칼슘은 사실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 CA 몰라? CO3를 내가 염산이랑 반응시킬 수도 있고요. 사실은. 자, 반응식도 안 썼어 내가. 근데 이것도 할 수 있어. CaCO3를 뭐 가열할 수도 있어. 알겠지? 가열할 수도 있어. 알겠지?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분해가 되지. 다 분해가 되는데 얘는 CaCl2가 되면서 H2O와 CO2가 발생돼. 상온에서 이렇게 내가 반응시켰으면 임마만 가스야, 가스. 임마만 가스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위쪽에 탄산칼슘을 염산이랑 반응시킨 이 화학 반응식은 1대 2대 1대 1대 1이야. 이게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가열하면 CaO와 누구가 만들어져? CO2가 튀어나오는데 1대 1대 1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론적으로 대충 아이들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 자체가 화학 반응식이 좀 두 종류로 나오니까, 얘를 화학 반응식 두 종류로 나오니까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너희들 다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 하기 전에 너희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CaCO3의 얘는 탄산칼슘,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라서 분자가 아니야. 그냥 덩어리로 있어. 그래서 임마의 화학식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야? C 얼마야? 12지. O 하나는 얼마야? 그럼 16 곱하기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이 두 놈이 얼만데 총? 60이지? 맞죠? 칼슘은 60 아니야? 맞는데? 칼슘 몇 번이야? 20번이지? 그래서 짝수는 원자번호 곱하기 2 하면 지향이야. 얘는 얼마야? 하니까 40인 거야.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보통 100이야. 알겠니? 보통 100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염산과 마그네슘 따위를 제대로 했으면 이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잘 봐. 자, 내가 이걸 가열을 했는데, 가열을 시켰는데 이산화탄소 포집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2.24리터였어. 내가 그러면 반응시킨 탄산칼슘 몇 그램이야? 얘 몇 몰이야? 몇 몰이야? 0.1몰이니까 10분의 1몰이니까 아까 100이다 라고 했잖아. 1몰의 질량 100이니까 얘 얼마 반응시킨 거야? 10 반응시킨 거야 라고 말해주면 되거든요. 됐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쉽단 말이야. 됐지? 어떤 화학 반응을 내가 시켜서 실험적으로 무슨 값을 구할 때는 사실 기체가 발생해야지 부피를 측정하기도 쉽고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은 누구냐면 수소였어. 수소는 가볍니 무겁니? 가볍지. 그래서 수소는 뭐야? 부피를 측정해서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해주는 게 가장 쉽고요. CO2는 수소보다 한 22배 무겁지.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짓이 더 편하냐면 얘를 연료통에다가 시료통에다가 이걸 덩어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자 이렇게 뚜껑 뽀꼼히 열어놓고 가열을 해. 그럼 누구가? 얘는 가만히 있고 누구가 날아가? CO2가 날아가겠지. 그래서 질량 변화량이 4.4g이었다 라고 해서 실험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왜? 얘는 부피 포집보다 질량 변화가 크니까 이게 더 쉽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4.4g이 날아갔다라는 것은 얼마가 튀어나온 건데? 얼마가? 0.1이잖아. CO2 44g이다, 알겠지? 그럼 얘 0.1, 100, 얘는 100g, 이 1몰이니까 10g이 반응했다라는 거 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알겠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응용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볼게. 너희들 탄산칼슘을 내가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할까? 탄산칼슘 200g을 가열했는데 여기서 CO2가 4.4g이 반응했어. 됐니?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탄산칼슘 몇 g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4g이면 방금 했지? 반응한 탄산칼슘이 몇 g이야? 10g이지? 그러면은 뭐 190이 반응하지 않고 남은 탄산칼슘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니? 근데 있잖아. 이거보다 좀 더 응용한 문제가 오른쪽에 써볼게, 얘들아. 탄산칼슘 어디 가장 많이 있어? 어디 많이 있어? 대리석? 조개 껍데기? 어제 그저께 집에 갔는데 있잖아. 지금 부모님 중에 아빠가 좀 완전 웃기거든. 아빠 얘기 여기서는 많이 했나? 우리 아빠 얘기 한 몇 년간 들은 선생님 저기 계시지. 어제 아래 탄산칼슘 비료를 만든다고 했잖아. 음식물 뭐 이렇게 쓰레기 뭐 이런 거 하면 뭐 달걀 껍질하고 조개 껍질 있잖아.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조개 껍질 막 빻아서 그걸 후라이팬에 넣고 막 가열을 하는 거야. 냄새 이상해. 무슨 타는 냄새도 이상 냄새 얘기하니까 또 이야기. 선생님 정말 미칠 것 같아. 선생님 집에 가면 있잖아. 식물이 굉장히 많아. 우리 선생님 집에 식물이 한 몇천 포기가 돼. 나무가 아니고 풀들이 몇천 포기가 있어서 화분이 막 이렇게 세트로 완전히 있어서 베란다에 못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앞뒤로 이렇게 진짜 화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건 번외편이야. 봤는데 식물이 잘 자라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죠? 우리 인류 문명과 화학이라고 하는 데서 배웠어. 누구가 꼭 필요해? 산소 앤드 질소 비료가 필요하잖아. 비료. 유기 비료가 필요한데 유기 비료를 이제 사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훨씬 좋잖아. 그래서 집에서 아빠가 비료를 만들고 앉아있네.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지 아니? 똥이지, 똥. 근데 똥으로 못 만들잖아. 그래서 너희 왜 이렇게 민물고기 이렇게 낚시할 때 이렇게 이거 뭐지? 찌 말고 이렇게 떡밥 미끼를 떡밥을 쓰잖아. 떡밥이 깻묵이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데 깻묵이랑 어디서 비료를 뭐 이렇게 좋은 것도 뭐 이베이라고 하는 데서 쌤 아빠는 직구를 하거든. 비료를 지난번에 나 대박 난 거. 캐나다에서 이끼가 왔어. 아무튼 그래서 막 놔두고 이제 애들이 썩혀야 되잖아. 어디서 썩혀야 돼? 집에 안방에 갔는데 이상한 쌀푸대 같은 자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 문 딱 열었는데 이상한 이렇게 똥 냄새는 아닌데 썩은 냄새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 막 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가 아파서 엄마 아빠가 늙어서 드디어 이제 노인 냄새가 나나 싶어서 그날 정말 난 너무 충격을 받고 막 뭐 방향제도 막 사서 집에 다 걸고 이랬는데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알고 보니까 집에 비료들이 막 다 썩고 있는 거야. 그게야 선생님이 이제 오피스텔 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튤립과 뭐 백합들을 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화분들을 다 챙겨줬어.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이제 화분들이 다 차에 있잖아. 이제 차에 타자마자 이상 냄새가 나. 비료 장난 아니고 있잖아. 그냥 그 화분 자체에서 냄새 미친 듯이 나. 그래서 오피스텔 문 열고 딱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냄새가 똥 냄새밖에 안 나. 미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냄새 없애려고 커피 찌꺼기 같은 것들 화분 위에 다 뿌렸거든. 근데 아래 있는 곳이 이게 유기물이잖아. 유기비료니까 커피 찌꺼기가 얘들이랑 함께 썩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 반응을 아빠가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어디지? 프라이팬이 막 으깨서 계속 가열을 해서 다 으깨는 거야. 그러면 CO2 날아가겠지. 그럼 누구만 남아? CH5만 남겠지.
CaO는 뭐야? 물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녹아서 전마보다는 탄산칼슘보다는 물이 어느 정도 녹아서 잘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식물 화분 위에 이렇게 부서서 뿌리고 물 뿌리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화학 반응식 생각했어. 아무튼 번외편 했고. 선생님 아버지 과학교사냐고 아니 집에서 놀고 계셔.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알아서 내가 힘들어 뒤지겠다. 되게 힘들어 뒤지겠다, 알겠지?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아빠가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이거 조개 알겠지? 치마 아니 알겠지? 조개를 가열하고 계셨어. 근데 사실은 조개나 달걀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100% 탄산칼슘은 아니야. 맞지? 탄산칼슘 아니야. 그래서 성분비, 그러니까 순수한 순도가 100%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개 껍질 200g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중에 있는 탄산칼슘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해볼게. 내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조개 껍질과 염산을 넣고 어디 위에 올렸더니 저울 위에 올렸더니 그 저울이 200g이었다라고 칠게. 됐니? 근데 그 200g 중에 조개는 100g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됐어? 반응하겠지? 염산과 H2. 자, 얘가 반응하면 누구가 나와? 수소기체가 나와? 물과 CO2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반응시키면 물은 여기 남아있고 CO2만 도망가겠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그때 자, 여기서 2점은 너무 심했다. 아까 했던 똑같은 4.4g이 발생되어서 도망갔어.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 4.4g만 발생되어서 흘러갔어. 다 도망갔어. 그러면 탄산칼슘 몇 g이었다는 거야? 탄산칼슘 몇 몰이 반응했는 거야? 10g, 0.1몰이 반응했다는 건 바로 돼야 돼.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가 너희들이 바로바로 풀려면 체계적으로 너희들이 학습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이산탄소 4.4g이 발생되면 탄산칼슘 10g, 0.1몰이 사용됐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출제자가 여기까지도 묻는 거야. 탄산칼슘 원래 100g이었잖아. 10g 사용됐지. 그럼 이 조개 껍질에 있는 탄산칼슘의 순도 또는 함량은 얼마입니까? 1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좀 어려운 거지. 이게 열분해로도 나올 수 있고 반응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여러 문제를 푸는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16번과 17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16번, 17번을 풀고 굉장히 어려운 기체의 양적 관계는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맞죠? 그래서 16번, 17번 풀고 마무리할 테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주고 풀고 풀이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과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16번은 그래서 CaCO3와 이 HCl이 반응해서 CaCO2가 되고요. H2O와 CO2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묽은 염산 100ml를 담은 전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1이었대. 그리고 탄산칼슘 얼마를 반응했대? 1g을 반응시켰대. 그리고 나서 후에 남은 질량은 W2래. 그럼 얘들아 이게 반응 전이면 반응 후는 W2를 빼주면 이때 이게 뭐야? CO2의 질량이지. 반응을 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반응 전 총 질량 W1. 그래서 반응 전 빼기 반응 후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 차이는 CO2의 질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반응했겠니? 얘들아 잘 봐. 얘가 1g이잖아. 그럼 0.01몰이지. 그럼 CO2도 얼마야? 0.01몰이 발생되겠지. CO2 1몰은 44
g이지. 그러면 몇 g이 없어질까? 0.44g이 없어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자, 문제 읽어보면 기억. W1 플러스 1은 W2이다. 말도 안 돼, 알겠지? 도망가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 해줘야 되고요. 니은 발생한 CO2의 몰수는 0.01몰이다 라고 하는데 맞지? 반응한 CaCO3의 몰수는 1g이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생성된 CO2의 몰수는 0.02몰이다 라고 하는데 얘 역시 똑같이 0.01몰이다 라고 해줘야 돼. 그럼 답은 1번이지? 자, 17번 이쪽으로 가볼까? 17번 봐. 얘는 탄산칼슘을 열분해를 했다 이렇게 말해. 그럼 탄산칼슘이 CaO가 누구가 돼? CO2가 되지. 열분해 했는데 반응 전후의 질량 차이가 몇 g이야? 문제에서 도가니 질량이 200이고요. 탄산칼슘 50을 넣었어. 도가니 질량이 200이고요. 탄산칼슘 50을 추가했을 때 반응 전 질량이 W2야. 그러면 얘가 250g인데 반응 다 하고 나서 질량을 보니까 245.6이야. 얼마가 4.4g의 CO2가 도망갔다는 거야. 0.1몰이 도망간 거야. 그럼 여기서 0.1몰이 반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0.1몰은 몇 g이야? 10g이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문제 풀어보면 기억. 생성된 X의 질량은 4.4다. 맞죠? 그러면 얘가 0.1g이니까 0.1몰이니까 봐. 생성된 산화칼슘의 몰수는 얼마야? 0.5가 아니고 똑같이 0.1이다 라고 바꿔야 돼. 그래서 기억은 맞고 얘는 틀렸어. 디귿 분해된 CaCO3의 몰수는 반응 전의 5분의 1이다. 자, 여기서 반응했는 CaCO3는 10g이라는 건 이걸로 알 수 있었어. 근데 문제에서 총 얼마? 50을 넣었지. 50에 10이 반응됐지. 그러면 50분의 10은 5분의 1 맞죠? 그래서 정답 누구다?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